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싹쓸이 진행의 유혜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2주 만에 뵙는데 지난주에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못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한 주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또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도 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토요일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반등세가 뚜렷한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09% 상승하면서 13,000선에 안착을 하면서 나스닥은 저점 대비 이제 20% 반등하면서 지금 매수하자니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 같고 더 지켜보자니 매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갈팡질팡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는 1.73%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4주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 1.27% 상승으로 33,7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인플레 관련 지표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이 출발부터 상승세가 장중 내내 이어졌고요. 자, 코스피 지수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하루만을 제외하고 장중 내내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도 강보합권을 나타내 2,52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장중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선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가 좀 힘이 없었죠. 펄어비스가 한 4%대 약세,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8.15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염려가 되실 텐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네요. 자, 월요일에 우리가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종목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휴 보내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2-786-1022-1024 한번 전화 주시고요.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날게요. 수익 싹쓸이를 도와줄 공병정주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복귀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좀 어떠셨어요? 뭐 비 피해는 없으셨죠? 예, 다행히도 좀 비 피해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되겠죠. 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좀 특징을 파악하셨습니까? 예. 이번 한 주가 좀 약간 좀 드라마틱한 좀 반전 또 이뤄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철강 업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기회복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업종, 휴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 상한가를 금요일 날 들어가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문배철강 같은 기업들도 이제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니까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제가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인데요. 1월 초반이죠. 제 생일이 1월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스틸 이게 못 가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이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또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온라인 방송에서도 굉장히 그때 당시 제가 철강 지금 다시 또 7월 달에 이제 바닥에 철강 업종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을 좀 해드렸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철강 업종이 실적 대비 아직도 너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연내 애플페이 도입 기대감이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타났죠. 제 관심주였던 이론 같은 경우도 2,100원대에서 벌써 3,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용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대신 2021년도 때도 신용 물량이 막 11%대를 기록하다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7,000원대까지 가는 랠리가 나왔거든요. 아직 이론의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최대 주주 물량은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물량이 14만 주, 6만 주, 총 20만 주 정도 돼요. 꽤 많은 물량이죠. 그런데 지금 단기는 이제 신용 물량 급증으로 인해서 숨고르기권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애플페이가 지금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죠. 연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애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단어죠. 애플 쪽이랑 뭔가 재료가 나올 때는 굉장히 핫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 수급 좋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5G 쪽의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연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바닥에서 때를 사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룬 2,100원대 그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드디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 로봇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메타버스 이런 업종들이 쭉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로봇을 이제 아마존이 2조 원 들여서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로봇 출시 임박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들이 급등 나왔죠. 제가 또 연초에 해드렸던 그리고 작년도 12월 연말부터 해서 좀 해드렸던 얘기가 로봇주는 에버리봇만 봐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에버리봇이 로봇 청소기 업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주도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받고 있고 KPF도 삼성전자의 독보적으로 역시 감속기 모터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도 자회사에서요. 올해 하반기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KPF도 바닥에서 제가 5,000원, 6,000원대 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 지금 한 9,000원, 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는 랠리가 나타났죠.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로봇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나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처음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반등 주고 끝났나요? 아니죠. 몇 년 동안의 추세적 상승세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7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고 BH 같은 경우도 2008년도 300원대에서 나중에 3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저평가 철강주 강세 그 가운데서 휴스틸 굉장히 이연서 외칩니다라고 할 정도로 주요하게 봤던 종목인데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에 여러 로봇주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한 종목들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의 흐름이 국내 증시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바닥을 쳤다. 아니다.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다. 아직 개인들이 다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다라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 전략 한마디 주시죠. 예, 제가 7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7월 달에 어게인 2020이다. 적중을 했죠. 그만큼 그렇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역시 지금 이제 미국 고용지표는 굉장히 지금 호조세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습니다. 사인하면 끝이에요. 뭐예요? 결국에는 인프라 추가 부양 정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용지표 호조, 미 인플레 둔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양책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시적인 호재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정상적인 미 인플레 둔화와 함께 고용지표 호조 어제는 미국 7월 수입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해서 이제 수입물가 지수까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기대감 때문에 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불마켓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차트를 보면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왜 제가 어게인 2020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나스닥 차트 속에 숨어 있죠. 그때 2018년도 12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그리고 나서 역시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721선 이하 있을 때 바닥에서 들어왔을 때 또 큰 기회가 터졌고요. 지금도 2022년도 7월 달이죠. 바닥에서 721선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어게인 2020이다. 그때 잡으신 분들 지금 한 템포 올라와 있죠. 지금 들어갈까요? 물론 지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늦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제 막 상승 전환 시작되는 거예요. 2020년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2개월 동안 2020년도 4월달, 5월달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끝났나요? 아니죠. 1년 넘게 상승세가 이뤄졌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이 나스닥이 만약에 나중에 16,000포인트를 돌파한다? 그럼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빅테크 기업들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하반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액면 분할 이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번 달 말부터.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싸다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반기 이제 전기차 쪽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쪽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가 회복세가 이뤄지면 중국의 추가 보양 정책 때문에 역시 이 철강 업종도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7월달 적중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의 잠깐 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하반기에 불마켓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면 코스피 2,500 안착 그리고 좀 더 순환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순환매가 나타났다면 다음 주는 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싹쓸이 기법 강의에서는 특정 종목을 연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 기법도 여러분들에게만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시크릿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믿고 보는 주식 싹쓸이, 믿보싹이라고 하죠. 그만큼 신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주식은 결국엔 실적으로 가는 거죠. 이 이변성 재료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제 부분이잖아요. 실적 전망이 좋고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직 재가치를 못 받았다. 그런 기업들이 역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역시 제가 7월 달부터 생각을 했던 이 철강 업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 싹쓸이 마지막 제가 종목 관심주 설명드릴 때도 철강 업종 관심주를 2개나 갖고 왔는데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일단 철강주 급등 랠리 8월 달에 이제 철강 업종 분석 저평가 이게 나중에 또 뭔가 레전드가 또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주 내에서도 지금 휴스틸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휴스틸 같은 경우 제가 2022년도 1월 초반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 전에 역시 2021년도 하반기 때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쭉 올라왔는데요. 그때는 밀집 국면 정배열 막 초입 들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위치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고평가되어 있을까? 1분기 주당 순이익이요. 1,000원이 넘게 나왔어요. 2분기. 1분기는 400원 정도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 그러니까 한 1,2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지금 현재가 5,800원이다. 한 10,000원 이상은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 끝나기 전에 막 수직 상승을 했던 거예요. 상한가를 그냥 바로 직행을 하고 상한가를 말아놓고 물량이 안 나왔던 거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 그 판단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추격 매수도 할 수 있고 보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뭐 기사는 나오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휴스텔 같은 경우가 텍사스 군산 지역 쪽에도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요. 1,000억 가까이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나중에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폭증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에 수소, 이송용 강제를 또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그런 쪽도 또 재료가 있고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사신 분들은 만약 이런 기업들을 1,000원대 있을 때 샀다. 그때 2021년도 12월 달 최저점이 2,700원이었으니까요. 10,000원 가면 10배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참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도전해야 되고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요.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될 때 이미 어느 정도 한두 배 올라오면 부담스러워요. 물론 아직도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일 그러면 이제 시가상으로 번쩍거릴 때 추격하시겠습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잘 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휴스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문배철강 있죠.
이 기업은 아직까지 꼭대기권에 있지 않죠. 문배철강, 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면서 720을 돌파한다. 제가 아마 이때 봤으면 배팅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봤습니다. 한 템포 늦었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쓰리바닥션하고 내일부터 아마 시간 나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뜰 텐데 역시 이런 기업들은 4,000원대 기준점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만 하겠죠. 그리고 나서 3,500원대 이 중반대 722선 부근이 중요한 이제 지지권이죠. 아직 722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1,200원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도 400원이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네.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까요? 철강업종 지금 어닝 쇼크 나온 기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분명. 1분기보다는 둔화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2분기 둔화되는 실적에도 그래도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예요. 휴스들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철강업종은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자회사 NIS들도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1선 부근에 있을 때가 항상 그렇게 썩 과열권이 아니라는 거, 이제 막 본격 상승전에 시작되려고 한다는 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주식은 뭐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지지권은 명확하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배철강의 지지권은 3,5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여기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대량 거래 시전되고 이제 막 돌파할 때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뻗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받고 지금 다시 또 올라오죠. 끝났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 사장님은 32,000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데 실적 대비 퍼가 2, 3배, 3, 4배 정도의 극도의 저평가돼 있다. 2분기 실적 둔화됐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거의 한 2,000원대 이상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한 3, 4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3분기 때 잘하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1월 달에 중국의 당대회도 열리기 때문에 미국보다 성장률을 높여라. 지금 2분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0%대 성장률이에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미국도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때부터 시작점이다.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다.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대중화가 됐다. 그럼 이제 그때는 완전히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업종도 분명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극도의 저평가돼 있는데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신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 커버 부품, 역시 핵심 부품 사업을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업체의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도에 나왔죠.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믿을만 하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또 들어왔고요. 이번에 인천공항 쪽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또 이제 확장 공사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포스코 스틸리온의 강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급량도 확 급증한다라고 하면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다라고 할 때 32,000원대 여기서 완벽합니다. 잘만 보면 20, 30%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한번 먹고 버릴 만한 종목은 쳐다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노려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품절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항상 주식 싹쓸이 바닥에서 베팅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한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도움 많이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겠습니다. 종목 상담, 어떤 상담을 해드려야 이번에 토일 월 좀 연휴까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까요? 02786-1021,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시청자님을 직접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두산 에너빌이요. 예. 23,000원에 20%입니다. 23,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수익들이 났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예. 그리고 유종도 겪으면서 고생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수급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들 들어왔어요. 심지어 연기금, 투신, 보험,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왔는데,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이려나, 오. 이 단기, 네. 아니면 중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기, 네. 중기. 중기, 네, 알려드릴게요, 추가 자세히. 매수가도 정도. 네. 추가 매수의 의견도 있으시고, 내 네. 생각이 있으시고. 네, 네.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까 좀 잘 들어오는데, 아유, 조금 수익이 났을 때 못한 네. 게 예. 아쉬우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제 조금 마이너스잖아요. 예.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어머니께서.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좋은 종목 갖고 오셔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전화를 주셔서 대표님 감사하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네. 좋으세요. 예. 네. 네,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좀 23,000원대에서 하셨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일단 네. 연기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최대주주가 꾸준하게 유중 지분 투자를 늘린 기업이고요. 수소 쪽부터 시작해서 풍력부터 해서 소형 원자로까지 이쪽에 이 에너지 쪽에 삼박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16,000원대에서 에너지 기업을 보면 다른 기업은 볼 필요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잘 선택하신 건데 아쉬운 건 때를 사지 못했다는 거.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네, 아니고 네. 때를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사는 방법을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721선 주식 싹쓸이는 이 주식계에 제가 필지상이다라는 요즘 얘기를 듣거든요. 그 이유가 이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721선 부분을 아는 자 성공할 것이고 모르는 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20년 동안의 이 노하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만약에 720원 돌파 지지받을 때 이때는 이제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때가 바닥권이고요. 그럼 못 봤다라고 하면 최대한 721선 근접하는 시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나는데 2월 17일 날이에요. 첫 오일선 회복할 때 에너지 업종을 보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도 꼭대기는 아니에요. 장기 평선 아직 다 돌파도 못했고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거든요. 소형 원자로 쪽에 워낙 독보적인 재료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쪽에 이제 소형 원자로 사업이 이제 본궤도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아닌 말로 예전에 2007년도 때 13만 원대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원래 단기로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로 보고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 약간 만약에 국제유가가 하반기 급락이 나온다. 그럼 전반적으로 또 에너지 업종은 약간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모멘텀이 있죠. 이제 미국 쪽에서 역시 또 이제 인플레 감축법 통과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특히 소형 원자로 쪽이 원래 원전 쪽이 그래도 앞으로도 주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원전 쪽이 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는 국면이거든요. 월봉 차트는. 그래서 일봉은 대신 단기는 과일권에 있죠.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본전 부분 올라왔을 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추세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200일선이 이제 돌파가 이뤄진 만큼 2만 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일단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23,000원대는 단기 경계권. 그 라인대에서 대량 거래 시연됐던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기는 이제 경계권, 여기는 2만 원대는 지지권. 2만 3천 원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 2만 6천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11월 달에 체코 원전 쪽에 본 입찰 이런 부분들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원전 쪽은 11월 달 정도 올해 한 4분기 정도 되면 모멘텀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보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은 가져볼 네, 만한 기업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추가 매수는 어떻게? 추가 매수를 좋을까요? 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2만 원 정도에서 좀 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아마 이번 주 미증시가 급등세가 이뤄져서 다음 주 오히려 시가는 또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때에 되느냐? 월선 회복하는 날에 해야 돼요. 2020년도, 22년도 7월 27일 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은 추가 매수권에 지나갔어요. 보유한 물량만 가지고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표님 그러시면 네. 그 매수가 부근에 일단 한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2만 3천 원 부근에 살짝 매도했다 다시 예. 눌릴 때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할까요? 장이 너무 좋으면 추가적으로 네. 뭐 축소하기보다는 좀 더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 상황에 그냥- 따라서 장이 좀 네. 2만 3천 원대 올라왔는데 좀 약간 그때부터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불안하다. 그러면 좀 축소해 가면서 가시는 게 낫죠. 전략 매도보다는. 예.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정말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이 종목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저희 0771님도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2만 1,000원에 매수 40%. 매수가가 조금 더 낮으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오늘 판단 같이 조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문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1328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고려 시멘트 4,688원이고요. 비중 100%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3,700원입니다. 왜 이 종목을 어떤 연유로 몰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멘트 가격이 조금씩 오를 때마다 잠깐씩 상승은 하긴 합니다만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렇죠. 4,000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예, 제가 일단 좀 이 종목은 관심주가 아니라서 네. 잠깐 봤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건설업종 이런 부분들은 미래 성장성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테마 형성될 때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할 때만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을 100%로 샀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점쟁이는 별로 제가 노릇을 잘 안 하거든요. 점을 안 칩니다. 그냥 현상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고려시멘트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대신 최근 들어 6월 달에 좀 수급을 보니까 최대주주 측의 물량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급은. 그래서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투자자분이 지금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닥에서 주식 싹쓸이 720에서 아래에서 바닥에서 보고 그리고 만약에 4,000원대 한 중반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40-50%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0원대 중반대에서 100%를 매수해놓고 네.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720에서 돌파, 지지받고 이제 움직이죠. 그렇다라는 건 일단 주포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아래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 본전 부근 정도는 올 때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중장기 손절 라인은 3,200원대예요. 그리고 단기 지지권은 이제 3,500원대예요. 그러니까 3,500원대가 깨지면 또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이제 3,900원, 4,000원대 초반대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4,7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또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올라갈 때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간다. 이런 기업들이 또 운 좋아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뭐 5,000원, 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석적인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IT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조, 수십조 이렇게 투자하는 분야 쪽도 많은데 굳이 시멘트 쪽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실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기관들도 막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네.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 저항권 참고하시면서 매매 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고려 시멘트였습니다. 100%라는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얼마나 희비가 엇갈리시겠어요. 자, 그런데 올라가봤자 약간 본전 이게 좀 아쉬운데 추가 반등 노리면서 지지권, 그 저항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테마를 형성해서 갑자기 올라갈 수 있지만 예.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뭐 4차 산업혁명 예. 쪽으로 좀 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그렇죠. 좀 낫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자, 고려시멘트였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직접 시청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인데요. 예, 아유, 비 피해 없으셨죠? 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HLB요. HLB요. 예. 네, 5만 원에 27%요. 5만 원에 27%.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니, 어제 갑자기 네. 사놓고 이틀 동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뭐 유상증자 어쩌고 하면서 또 밤에 시외가로 또 한 4천 원도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며칠 전에 사셨나 봐요. 네네. 예. 3일 됐어요. 9일 날 샀어요. 9일 날 사시고 나서 아이고 계속 내리고 있네요. 네. 아, 예. 특별하게 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TV에서 뭐 가남 뭐 그런 거 삼상 뭐 저기 하고 한다고 사라고 권해서 산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에- 자, 네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그렇지 않아도 내렸던 증시가 또 시외로도 좋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네. 어떨까? 이게 바이오 관련 쪽이죠? 예, 예, 예. 네, 어떠세요? 예. 네, HLB 하면 원래 공명정주이거든요. 오, 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2017년도 때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지금은 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 투자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소리가 너무 또 좋으신 분이 또 전화 주셔서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게요. 이 네. HLB는 이제 이 표적 항암제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갔었고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14년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때 임상 2상, 3상 얘기가. 그리고 임상 3상이 2017년도 때 들어갔던 걸로 또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른 적응적 확대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임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을 만약에 2011년도 때 봤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100배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임상 1상, 2상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가 이제 바닥이고 대부분 3상에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때에서 상투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11년도 때 최저점이었고 2014년도 이후에 이제 임상 2상 나올 때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려고 하는 위치였고 2017년도 때부터 임상 3상이 이제 들어가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때 제가 10,000원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 7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19년도 때 720 이상 아래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배 가까이 가는 랠리가 나왔고요. 지금 위치에서 물론 수급은 좋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을 보면 250일 동안을 봐도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유상증자가 주주배정이라고 했죠. 3자 배정 유중이 낮죠. 주주 배정 유중은 나오면 일단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만은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주주 배정 유중의 성격이 중요해요. 만약에 뭐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유중의 성격이 뭐 빚 갚는 데 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급은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대가 이제 지지권이 돼요. 여기서 이제 42,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일단 720원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뭔가 이제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만약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여기를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네, 양선이 나오네. 그러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2,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고 5만 원대가 중요한 단기 저항권이죠. 거기서 이제 매물대가 좀 이제 몰려 있죠. 2022년도 5월달.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가 이제 밀집 국면에서 다시 중장기 정별 상태에 들어가는 입구 속에 있거든요. 밑에서 MACD가 이렇게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만약에 저를 2014년도나 2017년도 때 이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바닥권은 좀 지났고요. 철저하게 이제 바이오는 솔직히 임상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또 급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지지권, 여기 단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아마 2세대 항암제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그렇게 미래가 저는 엄청나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또 4세대의 항암제로 기대감을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면역 항암제 쪽이랑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쪽 이쪽을 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네네. 되나요? 아니면 네. 그냥 매매를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일단 42,000원대가 깨지면 저는 일단은 축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흐름을 보고 추가를 하든지 결정을 할 것 같고 만약에 42,000원대가 깨지는데 너무 흐름이 장도 안 좋고 불안해. 그러면 일단은 커트, 전량 매도했다가 재매수 기회를 다시 5일선 회복하는 날 42,000원 회복하는 날 그때 재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한데요. 지금 네네. 시가로 42,000원이 깨졌는데요. 네. 지금 45,000원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시외로. 시간 외로요? 예. 그러면 아이고, 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종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42,000원대가 깨지고 장중에 흐름을 보면서 회복이 되면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깨진 상태에서 마무리된다. 그럼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축소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전량 매도를 했다가 또 그다음에 급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축소를 했다가 다시 그다음 급등 나온다. 확인하고 다시 추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깨진 다음에 쭉 밑꼬리 달고 42,000원 이상을 회복한다. 그럼 일단 보유하는 게 낫죠. 네. 화요일 날 시청자님 42,000원이 깨져서 요 오후까지 가는지 아니면 회복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그거 꼭 확인하셔요. 그러면 네. 화요일날 오후 6시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네네. 오후 6시요? 일단 오후 6시가 아니고요. 오후 3시 반이죠. 네. 예. 3시 반이요? 예. 네네. 아이고, 네, 아무튼 네. 오늘 전화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 대로 한번 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고민 많으시겠어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시자마자 계속 내리고 또 지금 시외에서도 급락, 유상증자 지금 소식까지 늘리면서 전화 주셨습니다. 잘 전화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0434님입니다. SC 엔지니어링입니다. 2,225원. 그리고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5%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자, 궁금합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고요. 이 건설주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빗물과 관련한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주택 공급 소식이라던가 경제 협력 가능성이라던가 SC 엔지니어링도 그 건설주 기대감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종목은 제가 2020년도 때 하반기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유가 이제 이 무엇보다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서 그때 당시 대표이사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7, 8천 원대인가요? 최대주 주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박살이 난 기업이죠. 그런 다음에 낙폭과대 이제 기술적 반등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단가가 2,200원이라고 하면 현재가 부근이잖아요. 물론 차트상에는 좀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대신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다 공시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공시가 나왔고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체크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낙폭과대 반등권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력이 잔뜩 위에서 팔고 나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왔다라고 해서 실적도 없고 기간 투자가도 대량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그냥 낙폭과대 반등권에서만 노릴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냐면 2,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2,08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 721선, 2,900원대에서 3,000원 초반 사이가 강력한 좀 저항권이었거든요. 그럼 그 라인 때는 중기 좀 매도권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 부분에서 뭐 우리가 모르는 대형 호재가 나왔다. 그럼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세력들이 한번 들어오고 위에서 잔뜩 매도하고 떠난 기업을 밑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막 밀집 국면에서 세력들이 들어올 때 본격적인 상승세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방법을 펼칠 때 이 종목이 올라간다를 떨어진다를 떠나서 좀 전략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SC 엔지니어링 2,900원에서 3,000원이 강력한 이제 저항권이니까 그때 매도, 중기 매도 목표가인데 그때도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 1,800원은 강력한 또 지지 라인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의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주 동안에 어땠을까요? 또 추가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토요일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 8월 시작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저희가 선보였던 종목이었죠. 포스코 스텔리온입니다. 8월 1일에 매수를 하고요. 매수하고 앞자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매수가로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되게 단기간에 이게 상승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한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잘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참, 네. 제가 2022년도 7월 달에 어게인 2020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저 바닥에서 이제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도 아래 윗꼬리 소음선 이제 서서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꼭대기 아니죠. 주포세력 들어오고 나서 아직 안 빠져나갔고요. 월봉은 이제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되려고 하는 위치예요. 5개월 이평선 회복, 다음 달에 안착. 그럼 월봉 적산병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왜? 월봉상 쌍바닥 패턴, 쓰리바닥 패턴 속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추세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 위에 추세를 복사를 해서 위에까지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어디예요? 저 9만 원대, 10만 원대에 가 있죠. 상단 추세가 10만 원대가 있다. 3만 원대에서 잘 봤는데 10만 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하단 추세 부근에서 쓰리바닥 시전할 때 그럴 때 실적이 급증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대표이사의 수급이 들어왔다. 너무 좋은 패턴이잖아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수익 극대화시키면서 저희 계속 AS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지난주 종목입니다. 윈. 자, 윈 할 것 같은 참 좋은 기운이 드는데 지난주 종목,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 못 들은 게 너무나 아쉬웠는데 잘 매수가 되었어요, 위원님. 예, 이 아이윈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현대기아차 쪽의 매출 비중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앞으로 현대기아차 최대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 아이윈 예전에 광진 윤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재료는 뭐예요? 프로닉스죠. 프로닉스는 누가 창업한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카이스트 교수분께서 창업한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글로벌 경제 포브스지에서 핵심 조명을 좀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 앞으로 AI 센서 맴스 마이크의 이 부분을 70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대체할 AI 센서를 개발했다.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기기 모두 다 들어가는 게 맴스 마이크거든요. 만약에 그게 대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재료인데 구글, 애플과 협력을 위해서 미국의 지사를 협력해서 벌써 1년 동안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재료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 같아요. 앞으로 AI 센서부터 해서 자율주행 센서까지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 차트 같은 경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다음 달에 하게 되면 월봉 적산병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20개월 이평선 돌파, 3,000원까지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또 늘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이윈 월봉 상단 추세가 또 7,000원대가 있어요. 네. 최근 들어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추가 장내 매수 50만 주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 지분 투자가 들어갔어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럼 여름 이제 이후에 또 레전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군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이윈. 예. 우리가 사실 이번 여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레전드 종목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가 6월 27일에 매수가 잘 됐던 신화 인터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 27일에 매수했으니까 한 달 반도 되지 않았어요. 3,300원에 매수를 해서 최고가 5,900원까지 갔고 지금도 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78%.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함께한 레전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네. 오늘 특별하게도 AS를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이거 있을까요? 예, 상반기에 이제 하이크 코리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신한인터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굉장히 큰 재료예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굉장히 큰 재료인데 대기업 결사잖아요. 그리고 효성화학에서 최대 주주가 2,500원대 지분 늘리고 대표이사의 4만 주 정도 4,000원대 중반대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 약간 단기 탄력이 둔화된다. 신용물량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용물량이 확 급감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4,000원 중반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앞으로 4,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미 증시 급등과 함께 다음 주에는 다시 5일선 회복하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지 않을까. 하반기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기기, 내년 초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메타버스 글로벌 대전이 펼쳐지면 이런 기업들이 협력회사로서 독보적인 앞으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토, 일, 월,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가 제일 아쉬워요. 자, 월요일에 뉴욕 증시 이제 급등한 거 잘 반영을 해서 내 수익도 나타나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첫 번째 종목 네.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이죠.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극도의 저평가돼 있고 2분기도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이제 브라질 쪽에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현금 8천억이 들어올 겁니다. 시간이 나니까 급등했죠. 그래서 아마 동국제강도 다음 주부터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데 자사주 맵이 300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M10W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연간 매수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짧아요? 우리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삼형화학인데요. 요즘에 이제 PVC 랩이 있을 거예요. 뭐 고기라든지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싸는 랩이 있잖아요. 그게 PVC 랩이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이후에 대형마트는 사용 금지가 돼요. 그럼 PO 랩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삼형화학이 지금 GS 쪽의 마트에 100% 이제 다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GS마트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다 교체가 되고 평상시에 뭐 가정이라든지 다 많이 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삼형화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기차 소재, 컵패시터 필름, 초박막 이것도 국산화했죠. 270억 현금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대표이사 20만 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간 베스트 6월에 베스트 어드바이저는 공개 방송도 다릅니다. 굉장히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현대비즈니스트리요. 예, 하이라이트네요.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까 하는데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설명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오늘 오전 M10W 이제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비즈니스트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그 좋은 종목들 포스코 스틸리온도 아까 싹쓸이 기법에서도 봤고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 이 세 종목도 뭔가 좀 촉이 오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9시에 오시면 되죠, 위원님? 예, M10W 지금 연간 매수 방송 제가 이 철강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7월 달에 굉장히 강추를 했거든요.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나서 적중을 했거든요. 이후에 있을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는 하이크 코리아 400% 레전드, 하반기에 또 탄생하겠죠. 여기 내에서. 이 관심주 내에서 뭔가 탄생할지 모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M10W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조금씩은 수익이 늘 나지만, 레전드라고 하는 종목은 저희 거의 2달에, 3달에 한 번씩 꼭 나잖아요? 예. 이 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자, 그리고 토요일 연휴 시작되는데도 9시에 공개 방송 함께 하시고 연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비 피해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